나서 40년을 이제 그 토탈에서 대학 졸업 후 40년을 사회생활을 했는데 동아에서 이제 한 5년 좀 덜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5년을 다른 기업에서 쭉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 기자나 PD나 이런 언론계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 일정한 그런 자질이 없으면은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마음대로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양과 자질이 없으면 이게 안, 특히 그 P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그런 창의성, 그 다음에 그러한 문화적 이런 배경, 그 다음에 문장력, 뭐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직업이라는 것은 직업이자 취미예요. 그러니까 적성이 딱 맞아 들어가면은 직업이자 취미예요. 그게. 그래서 그 일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거는. 근데 다른 이제 내가 거기서 한 5년 그렇게 일을 하다가 35년을 휴업체에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나머지 35년은 내내 그 추억에 산 거예요. 35년을 그걸 평생을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제로 이제 해직을 당하고 나서 사실 세월을 보면 35년이고 이거는 5년이에요. 그런데도 그 세월을 못 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성을 못 잊고. 그러니까 아주 인생에서 아주 그게 변곡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행해진 겁니다. 거기 그때부터. 35년보다 긴 5년이었네요. 그렇죠. 행복 5년, 불행 35년? 호육 의원님도 전혀 스포츠와 함께 제약회사에 들어가셔서 일하시는 게 여기 책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3월 17일 날 쫓겨난 후에 한 6개월간은 그 신문 파리를 했어요. 신문이라는 게 동아투이 회복, 동아투이 소식지, 그걸 이제 각각 그 배포하는 구역이 있어요. 그 신문 파리들처럼. 그래서 그걸 한 뭉티기 들고 내 구역으로 가서 쭉 돌리고, 물론 시민단체나 변호사 사무실이나 또 다른 이 신문사나 이런 데 내 구역 돌리고 나면 이제 그게 일과가 돼서 한 6개월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돼서 이래가지고는 다 굶어 죽는다 이래가지고 해산, 이제는 이제 회사 앞 도열은 그만하자 이러고 있는데, 그 이의직 선배라고 우리 이 동아투이의 선배가 계신데, 그분이 원래 그 전문이 출판이에요, 출판.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도열해 있는데 이제 얼마 후에는 우리가 다 도열을 그만해야 된다 그럴 때인데 내한테 오시더니, 야, 니 출판 한번 해볼래 이러더라고. 방송밖에 모르는 사람이 출판을 전혀 엉뚱한 데가 돼서 그 출판 나 잘 모른다 그랬더니, 절대 너 출판 모른다 소리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래서 출판사라고 가봤더니 청계천 뒷골목에 조그만 그 사무실인데, 뭘 만드느냐 하면은 경제학 대사전. 근데 경제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걸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 일본 경제학 사전을 전부 쪼가리 내서 표제를 우리말로 번역도 하고, 조금 긴 설명이 된 표제는 그 경제학자들한테 가서 다시 써달라고 원고 청탁하고 받아오고 그런 일인데, 그 출판 편집이라는 게 아침에 딱 출근하면은 볼펜 딱 잡고 일을 시작해서 교정이든 뭐 원고 작성이든 정확하게 12시 딱 돼야 펜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같이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1시에 딱 돌아요. 그러면 6시까지 또 그것만 머리 콕 박고 각각 자기 맡은 그 원고만 하는데, 아니 세상에 자유롭게 취재 다니고 이 저 녹음기 메고 뛰어다니고 묻 사람을 다 만나고 내 맘대로 편집하고 원고 쓰고 프로그램 만들고 칠랑팔랑 다니던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에 앉아서 전혀 내 분야도 아닌 경제학 사전 만드는 일 붙들고 있자니 이 사람이 죽을지. 감옥. 보수는 얼마냐? 그때 우리 방송국의 보수가 사실 형편없었어요. 내가 처음 들어가니까 물론 수습 월급이지만 4,200원 받았어요. 근데 아현동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나 시골 출신이라서 둘이 같이 자는 그 하숙방에 하숙비가 얼마냐 하면은 4,000원이에요. 그런 정도의 하숙비도 들락말락한 정도의 월급을 받고 수습 생활을 시작했는데, 출판사 월급이라는 게 그거 비슷해요. 그래서 하여튼 죽지 못해서 거기 다니고 있는데, 한 번 이 신문을 딱 보니까 조그마한 제약회사에서 광고 과장, 광고 직원 모집 광고가 딱 나왔더라고. 조만하게. 딱 보니까 아니 시험 치는 과목이 신문사 시험 과목하고 똑같아요. 영어 상식 논문. 그래서 이 설린상고 거기 가서 시험을 치는데 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왔더라고. 그거 뭐 영어 상식 논문 뭐 당연히 1등이지 뭐. 그래서 그 광고 회사에 이제 그 필기 시험은 통과가 되고 그 사장을 딱 만난 저 면접을 하는데 하는 얘기가, 아니 방송국에서 반란 일으켜서 나온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또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느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신문 방송국은 그 옳은 일을 하고 옳은 걸 보도하기,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시키거나 옳은 일을 못하게 하면 당연히 그거는 반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회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나한테 이 임무를 주면 이 회사에 맞는 처신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 쪽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인생 유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광고 쪽으로. 그 지금 생각하면 그 방송국에 나는 한 10년, 10년 남짓 있었는데 그 10년 남짓 방송국에 있었던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역시 그 회사 생활에는 별로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계속 그 방송국에 있을 때는 지금 얘기한 대로 취미 겸 직업. 근데 이 딴 일은 일반 회사는 먹기 위한 직업, 먹고 살기 위한 직업. 그렇게 해서 나도 정년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역시 그 회사 생활을 할 때는 모르는데 여권을 딱 내려고 그러니까 유신 때는 물론이고 80년 전두환 이후에도 그 중통이라고
이 외무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여권을 발급을 못하고 중앙정보부를 통해야 될 사람의 약칭이 아마 중통인가 봐. 이건 중통이다 이래버리면 중앙정보부에서 오케이를 해야 여권이 나오는데 여권이 안 나오죠. 근데 한 번은 80년 넘었었는데도 여권 신청을 하니까 중앙정보부 사람이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가느냐 그래서 회사 일로 나간다고 설명을 했더니 각서를 하나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각서 써가면서 내 나갈 일은 없다 그러고 나 안 나간다 이래서 못 나갔어요.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중성이라는 말도 참 그렇지만 이게 법적인 근거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는 마음대로. 중앙정보부가 법이죠 그때는. 예. 그리고 중앙정보부가 나는 몰랐는데 근래에 우리 같이 동아에 같이 있던 사람이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신문사에는 그 신문사 담당이 하나 나와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방주필이야. 방씨인데 동아일보 주필보다 더 높다 이래서 방주필이고 방송국에도 우리 이 동아방송 담당 중앙정보부 요원이 하나 나왔는데 우리는 그 의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지시도 아니고 문서로 오는 것도 아니고 유신 다음부터 방송 출연 금지자 명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함석헌, 뭐 장공 장준하. 응? 장준하. 장준하 또 장공 김재준 뭐 그 당시만 해도 또 웃기게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김동길 이런 사람도 다 방송 출연 금지자였어요. 조향록 목사 뭐 이런 분들 여러 분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도 알고 있어요. 문서로 본 적도 없고 지시를 받은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은 섭외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인터뷰하거나 이 초청하면 안 된다. 이런 명단이 있었고 또 뭐 이 방송 금지가 타부가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것도 어디서 내가 이건 타부하다 하는 거를 들은 적도 없고 지시받은 적도 없는데 그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들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최창봉 국장의 방이 조사연구실이라는 그 기구의 직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마 조사연구도 하면서 방송조사연구도 하면서 최창봉 국장이 아마 부속실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정보부의 동아방송 담당 요원이 아마 거기를 출입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블랙리스트 명단도 전달을 하고 아마 그랬던 모양인데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하고 직접 맞닿지 않게 잘 카바를 해가지고 중앙정보부 요원이 오면 아침에 우리 방송국을 출근하면은 끌고 나가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당구도 같이 쳐주고 하면서 가능하면 직접 우리 제작 스태프들하고는 관여를 못하게 마크맨 역할을 아주 고맙게도 그게 하고 싶었겠어요. 그게 전담 마크맨을 자기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방송국에 직접 우리한테는 그 중앙정보부 요원이 간섭을 못했구나. 그런 걸 최근에 들었어.